안녕하세요. 무성불씨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약 4,7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는 차익 거래는 뭐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비차익 거래는 많이 매도했네요. 비차익 거래는 그냥 현물을 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예요.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물하고 이제 선물하고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이익이 발생할 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래고, 비차익 거래는 그냥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사고 가지고 있던 걸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에 이병이 약간 나서 그런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샀어요. 네, 계속 샀어요. 사니까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이 보이네요. 어떤가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거래량도 늘었네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 경험상 해석이 안 된다. 물론 뭐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 오늘 200일선까지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제 이 모습을 보고 고점과 저점을 다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레리 윌리엄스의 법칙에 의해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단기 고점을 형성된 걸 알고 있고, 보통 이런 모양일 때 이제 저녁별형이라고 해서 하락을 예고하죠. 캔들 분석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세 하락으로 연결될 건지 아니면은 이 상승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저점이 여기를 이제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자 파동, 물론 이제 전고를 돌파했지만 M자 파동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다시 저항선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면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예, 그래서 다시 이 목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추세 하락으로 이제 전환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전고도 살짝 돌파한 다음에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뭐 추세 하락이나 이런 거를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쉽네요. 거래량이 많이 든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어제에 의해서 레리 윌리엄스 책을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 일장이 아직 1장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고수 아니면, 진짜 뛰어난 고수가 아니면 이런 문구를 안 써요. 이런 말을. 시장 가격 구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수식어는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그렇죠? 나중에 책임질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리는 썼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실시간 챌린지로 해서 100만 달러를 만들어냈고, 또 자기 어린 딸을 이 방법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회에 출전시켜서 또 1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도 계속 읽어보고 있지만 읽을수록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합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게 조금 마음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오니엘이라든가 뭐 최적의 매수 타이밍 책을 스탠 와인스타인인가 그 사람 책을 보더라도 그냥 정보 돌파하면 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 규칙 하나만으로 거의 모든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규칙은 아래와 같다. 어제 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겁니다. 양편,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양편. 예, 양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양편 접점보다 저점이 낮게 형성된 날, 혹은 다른 시간 기준을 사용한다면 해당 시간 기준의 봉, 그러니까 분봉을 하든 시간봉을 하든 일봉을 하든 월봉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편 저점보다 더 저점이 낮게 형성된 날 단기 저점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겁니다. 예. 이 좌우가 있어야 돼, 항상. 이게 저점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 양편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쵸? 그래서 양편 저점보다, 이 저점보다 낮게 저점이 형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봉이 최소한 3개가 필요한 거예요. 형성이 되면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양편 고점보다 높은 고점이 형성된 날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 다 이거죠. 예, 요거.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다. 이 양편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는 식으로 혹은 한 방향으로 급속 질주하는 식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고점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일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봉이 하나 나오고 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고점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 이제 살짝 윗꼬리 했지만 이 고점 돌파 여기를 하지 못하고 전일 저점 여기를 이렇게 떨어지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상승되는 추세가 여기서 멈췄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봉의 모습이 보이면 살짝 조정하나 뭐 그런 거로 보면 뭐야 이게 어디 갔어? 아니야 여기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딱 이 모양이죠. 이 봉이 전일 고점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전일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이 봉을 딱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멈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라든가 추세 하락의 시작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하락했지만 이봉을 보면은 이봉은 조금 애매하니까 이봉을 보면 그쵸 이봉을 보면 전일 저점을 저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전일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 단기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단기 고점을 만든 여기서부터 이 단기 하락 추세가 여기서 종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격 흐름 하나만 봐도 변동 추세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변곡점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로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그동안 많이 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기 고점 경우에는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단기 고점이 형성됐고 이후 가격이 당일 저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저점이 붕괴하는 날에 단기 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는 고점이 하향 돌파됐을 뿐만 아니라 고점일의 저점까지도 하향 돌파됐다는 의미다. 1-13은 이를 보여준다. 1-13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로 가는데 다음날 보면은 고점은 낮아졌지만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가 아직 단기 요까지만 봤을 때 요봉 이후로는 없다고 치면 요까지만 봤을 때는 여기가 단기 고점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잉태형. 바를 이제 영어로는 뭐 인사이더 바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은 이 고점이 낮춰지고 이 저점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고점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기 저점이 형성됐고 이 길에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당일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 저점이 형성된다고 본다.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는데 이러한 봉이 나타나면 고점을 돌파하고 저점이 높여지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변곡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렇다. 하락 추세 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 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저점일의 고점을 상회하면 단기 하락세가 끝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봉이 이렇게 되면 이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 하락 추세는 여기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런 거고.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브레이크가 일단은 걸렸다. 그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쵸? 그렇지 않다면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봉이 나타날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 변곡점들, 그쵸? 이 변곡점이 왜 그럴까요? 양옆을 봤을 때 고점이 낮고, 이 최고점일에 저점을 이렇게 깨는 바가 나타나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단기 저점인데 양옆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저점이 있고, 이 최저점을 만든 봉에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나타나면 여기가 이제 단기 변곡점이 되면서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연결해서 이러한 어떤 단기 변곡점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 그쵸? 그런 거고, 이러한 논리로 또 뭐를 정의하냐면, 이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죠. 또 양편이 나옵니다. 예, 양편. 이거를 중요시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편에 포진한 단기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를 중기 고점으로 보면 된다. 자,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도 단기 고점, 여기도 단기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둘 다 단기 고점인데 얘를 중기 고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왜 그러죠? 이 오른쪽이 아직 단기 고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그려졌다. 그럼 여기가 또 단기 고점이죠. 그러면 이 단기 고점을 기준으로 양편의 단기 고점이 양편에 이렇게 더 낮은 단기 고점이 있을 때는 여기를 중기 고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양편이 닿아야 돼요. 이와 같은 논리로 양편의 포진한 단기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돼 있으면 이를 중기 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단기 저점이죠. 단기 저점. 여기도 단기 저점, 여기도 단기 저점, 여기도 단기 저점인데 여기서 양편에 포진한 단기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있으면 이를 중기 저점이라고 본다. 더 낮은 저점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낮지만 이 저점을 기준으로 양편의 포진한 단기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돼 있으면 자 여기 저점보다 이 단기 저점보다 이 단기 저점이 더 낮죠. 그리고 이 단기 저점보다 이 단기 저점이 더 낮다. 그러면 여기가 중기 저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면 오른쪽은 더 낮지만 여기 이쪽을 보면 여기는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기 저점은 아니겠죠. 그렇죠? 중기 저점은 아니고 그냥 단기 저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개념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기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양편에 포진한 중기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를 장기 고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러한 변곡점은 다 단기 고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양편에 포진한 중기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를 장기 고점이라고 한다.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인데 이 그림 안에서는 이 고점이 가장 높잖아요. 양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기 고점이면서 이게 조금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정확히 더 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지 이 중기 고점을 얘기하는 게 조금 이게 헷갈리긴 하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읽을 때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기 변곡점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고점을 이제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 표시가 된 데가 중기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기 고점이라는 소리죠. 양옆으로 봤을 때 더 낮은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기 고점이 되는 거고 이 저점을 보면은 양옆으로 더 높은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기 저점이 된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낮은 고점 그리고 여기 낮은 고점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그쵸. 여기를 안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오타 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기 고점인데 요 고점하고 요 고점 책으로 보면은 그냥 요 고점 이렇게 중기 고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더 그렸네요. 여기가 장기 고점이고 여기가 장기 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기 저점이 되려 그러면 양편에 중기 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편에 중기 저점이 있어야 되는데 중기 저점은 양편에 또 단기 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 이 저점하고 장기 고점을 가려내는 게 약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실선이 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장기 변곡점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거는 이제 단기 변곡점하고 중기 변곡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장기 변곡점을 연결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중기 변곡점을 그린 것 같고, 이렇게 파동을 짧게 해서 간 거는 이제 단기 변곡점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보면, 그럼에도 시장 가격구조상 6월 중순에 중기 고점이 형성됐음이 분명해 보였고, 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6월이 어디 있나요? 이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이 있네요. 예, 요거 6월 여기 준 있죠? 준 아닌가? 준 맞네요. 메이, 준, 줄라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6월 중순에 중기 고점이 형성됐음이 분명해 보인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형성이 이렇게 된 거죠. 6월 중에. 그리고 이전 중기 고점을 밑도는 고점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그쵸? 그리고 이는 주가가 하락세이고 공매도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 중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중기 고점도 낮아지는구나 해서 이 시장이 하락 추세구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해서 공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예, 단기 고점하고 어떤 중기 고점까지는 그리는 게 굉장히 쉬운데 이 장기 고점하고 장기 저점을 그리는 게 약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가 변곡점이 되죠. 일단 저점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이런 부분도 다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변곡점이 되고 여기도 변곡점 이렇게 많이 그려져요. 이런 데도 이제 변곡점이 되고 이런 데도 이제 단기 고점이죠. 이런 데는 이제 단기 고점. 다 이런 거 단기 고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기 고점을 찾아야 됩니다. 중기 고점을 찾아야 되는데, 중기 저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얘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얘 어떨까요? 양편에 얘 저점이 여기도 있어요. 양편에 높은 저점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중기 저점이 된다. 그쵸? 그러면 얘가 양편에 써져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어떨까? 이거는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있으니까 얘도 중이 되는 거죠. 더 낮은 저점이 있으니까.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이게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자, 양편의 단기 고점보다, 양편의 단기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 그쵸? 저점은 더 낮은 저점. 그럼 얘도 중이 맞아요. 그쵸? 네. 자, 얘를 볼까, 얘를 보면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저점이 있어요. 얘. 그쵸? 양편에. 그리고 이 저점을 보면 양편에 더 낮은, 얘는 낮은 저점이 있고 얘는 높은 저점이 있네요. 다시 양편에
양편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되면은 얘도 중기 양편에 포진한 단기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돼 있으면, 그쵸? 양편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이 돼야 얘도 중기고, 그쵸? 얘가 중기고,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얘가 중기고, 얘 같은 경우도 양편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중기 저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저점은 어떻게 될까요?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있어야 되는데 왼쪽은 높은 저점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은 높은 저점이 있으면 이 저점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 저점이 문제네요. 이 저점이 더 낮은 저점이 있어야 중기 저점인데 없으면 중기 저점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도 단기, 그쵸? 얘는 중기죠. 얘는 중기, 그쵸? 왜냐면 얘는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중기 저점이 됩니다. 맞죠? 아,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양편보다 더 낮은 저점. 양편보다 더 낮아야 중기 저점이라는 거죠. 양편보다 더 낮아야 중기 저점인데, 얘도 중기 저점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쵸. 양편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안 낮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양편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안 낮고, 얘도 안 낮고, 얘는 양편보다 더 낮고, 얘도 양편보다 더 낮고, 얘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쵸? 얘가 더 낮죠? 그러면은 얘가 중기 저점이 된다. 그쵸? 요게. 그리고 이거가 당연히 중기 저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양편에 더 낮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더 낮아야 되는데 더 낮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 저점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단기 저점인 거는 확실하죠. 단기 저점인 거는 확실하고,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약간만 더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얘를 장기 저점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이 저점을 보면 이 저점이 있어서 안 되고 애매하네요. 그쵸?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중기 고점이 되겠죠. 양편의 고점보다 더 높으니까.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어떨까요? 양편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이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은 그 저점이고 고점이거든요. 얘도 여기도 요 봉도. 그래서 얘는 중기 고점으로 중고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중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아니고 얘는 양편보다 아니고 얘는 양편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중고가 될 것이고, 그쵸? 얘 아니고 얘도 여기도 중고가 되겠죠.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얘도 중고가 된다.
그래서 이 중고 저점, 얘 저점을 보면 양편에 바로 양편은 아니지만 양편에 중기 고점, 중기 고점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장기 고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장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세가 이제 좀 빠른 추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쵸?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중고네요. 그쵸? 여기도 중고. 왜냐면은 여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중고. 그래서 이제 이 단기 그 변곡점을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쵸?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 되겠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중기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면, 어떤 색,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중기 고점을 연결하면은 중고에서 중저 이렇게 가겠네요. 여기는 중기 저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고로 이렇게 갔다가 중저로 갔다가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중고죠. 예, 요거도 중고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이제 중저로 갔다가 여기 중고이자 장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중기 고점과 중기 저점을 연결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기 고점에서 중기 저점으로 가는 동안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매수 매도를 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보는 거면, 여기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인 거죠. 예,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는 시점, 예,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단기 저점을 이용하든 중기 고점을 이용하든 간에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나요? 예, 요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쵸? 예, 이 단기 고점, 이전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죠. 그쵸? 예,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다시 출발하는 이 봉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이는 순간이고, 이 봉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 중기 고점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거는 대가들이 항상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이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윙으로 해서 좀 이제 크게 먹는다. 수익률을 좀 크게 먹는다 그러면은 어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중기 고점과 중기 저점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 부분이죠. 예, 여기서 크게 조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냥 상승 추세에서는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조정하고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의 모습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락 추세는 이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승 파동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장기 고점에서 중기 저점까지 하락 파동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쵸? 요 파동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아, 이게 파동이 세게 나왔구나. 추세가 바뀔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지만 이전 저점을 여기서는 이제 깼으니까 좀 위험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요. 추세 매매로 긴 추세로 봤을 때 여기를 깼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죠. 여기에서 산 게 이제 약간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에서 산 거는 아직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예,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단기 고점을 만들고 반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저점, 그쵸? 이 단기 저점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얘는 여기서 반등할 때 쭉 가야 되네. 그렇지 못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는 거는 매수세가 많이 소진이 됐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보니까 레리 윌리엄스는 실전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뭐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냐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는데, 왜냐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면 한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파를 하면은 이 파동만큼, 요 파동만큼 비슷하게 상승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고, 아니면은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딱 재고, 여기서부터 이 돌파 시점에서, 이 돌파 시점이 여기잖아요. 돌파가 여기잖아요. 요만큼 상승한다는 그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덜 상승했죠. 요만큼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단기 변곡점이 생기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 매수가 되니까 약 23% 정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이게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23%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왜냐면 이러한 종목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고르는 안목만 있으면 이거를 이제 무한반복 하는 거죠. 매일. 물론 이제 보유 기간은 오래 가지만, 오늘 조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더 헷갈리게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읽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레리 윌리엄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립한 그 어떤 그 매수 타점하고 봤을 때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연구한 그 매수 타점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닐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 하락장에서 왜냐면 이제 공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매도를 안 하고 계속 매수 포지션만 잡았으니까 하락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인데 여기가 다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매수 타이밍인데 대부분 손절이 나가요. 익절을 뭐 짧게 잡지 않는 이상. 이제 추세가 전환된 이 부분에서만 좀 큰 상승이 나왔지. 이 하락 추세 부분에서는 소소한 반등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익 매매로 들어가면 다 손절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조금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이제 뭐 시장이 좀 좋았을 수도 있고 9월 달에 10월 달에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뭐 약간 행설수설한 것도 있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잠깐만요. 우리 미장 그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 뭐 반등을 하고 있네요.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뭐 하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저는 2점 인근에서 반등해서 다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